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어요? 이 짧은 문자 한 줄을 받았을 때 당신의 가슴이 두근거렸던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문자 한 줄이 만드는 설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단체 카톡, 스팸 문자, 업무 연락.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글자들이죠.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특정한 사람에게서 온 특정한 문장 하나가 우리의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 여러분. 젊었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섬세한 감정을 느끼시지 않나요? 직설적인 고백보다는 은근한 관심이, 화려한 말보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여성의 82%가 문자 한 줄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온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 관계든 새로운 만남이든 오랜 친구 관계든 문자 한 줄이 어떻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가 핸드폰 알림이 울립니다. 별 생각 없이 확인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문득 내 생각이 나서 그 순간 심장이 쿵 합니다. 왜일까요? 특별한 내용도 아닌데 그저 생각났다는 말 한마디인데 왜 하루 종일 그 문자가 머릿속을 맴돌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TOP 신문자들은 모두 이런 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겨 있고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울림이 있는 문장들입니다. 40대, 5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제로 가장 설렜던 문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왜 마음을 움직였는지 심리적 메커니즘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여성분들께는 내가 그때 그런 문자 받고 설렜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남성분들께는 이렇게 마음을 전하면 되는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년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자 TOP 10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어요? 저녁 8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당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았을 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어요? 이 문자를 받는 순간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48세 김미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인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생각해보니 이 사람이 저녁 시간에 맞춰서 제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단순히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요라는 메시지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자가 특별한 이유. 첫째,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바로 저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일과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일과가 끝나는 시점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침에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보냈다면 그건 흔한 인사입니다.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어요? 는 다릅니다. 이건 하루를 함께 걸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둘째, 관심의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저녁까지 계속 당신을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 종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녁이 되자 그 사람 하루는 어땠을까 하고 궁금해한 겁니다. 52세 박은영 씨의 경험담입니다. 회사 동료가 저한테 매일 저녁 9시쯤 이 문자를 보내요. 처음엔 왜 맨날 이 시간에 연락하지?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챙기고 있구나. 매일 저녁
내 하루를 궁금해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문자가. 셋째, 대답을 유도합니다. 잘 지내요? 라고 물으면 네, 잘 지내요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어요? 는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좀 피곤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산책했어요. 별일 없이 조용한 하루였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5세 최정혜 씨는 6개월 전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처음 며칠은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답장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매일 이렇게 연락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최 씨는 그 문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8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오지 않는 날은 왠지 허전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매일 저녁 제 하루를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 사람도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게 전해졌어요. 지금 두 사람은 연인 관계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어요? 라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낼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문구로 보내세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가끔씩만 보내면 진심이 아니라 생각날 때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답장에 진심으로 반응하세요. 피곤했어요 라고 하면 많이 힘드셨겠어요. 푹 쉬세요 라고 공감해주고 좋은 일 있었어요 라고 하면 와, 궁금한데요. 무슨 일이에요? 하며 관심을 보여주세요. 셋째, 부담 주지 마세요. 답장이 늦어도 재촉하지 말고 답이 짧아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관심의 표현이니까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어요? 이 한 문장에는 나는 당신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당신이 편안히 마무리하길 바라며 당신과 대화하고 싶다는 3가지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A.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예상하지 못한 시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온 문자.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이 문자를 받으면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51세 이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 중이었어요. 그런데 핸드폰 진동이 울리길래 슬쩍 봤는데 그 사람한테서 문득 내 생각이 나서라는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 순간 회의 내용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머릿속이 온통 그 문자 생각뿐이었죠. 왜 이 문자가 이렇게 강력할까요? 첫째, 문득이라는 단어의 힘입니다. 문득은 계획되지 않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떠올랐다는 뜻이죠. 만약 오늘 당신 생각했어요 라고 했다면 조금 계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내 생각이 나서는 다릅니다. 이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적 관심 언컨셔스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내 의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죠. 둘째, 미완성 문장의 매력입니다. 문득 내 생각이 나서 뒤에 말줄임표가 있습니다. 완결되지 않은 문장.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요 라고 완성된 문장으로 보냈다면 깔끔하긴 하지만 상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줄임표로 끝나면 받는 사람은 스스로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생각이 나서, 뭐?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연락하고 싶어서? 이렇게 상상하는 과정 자체가 설렘을 만듭니다.
셋째, 시간과 상황의 무작위성입니다. 이 문자는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아침일 수도 점심일 수도 한밤중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함이 설렘을 증폭시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간헐적 강화 인터미턴트 리인포스먼트라고 부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가장 강력한 행동 강화를 일으킨다는 이론이죠. 실제 사례입니다. 47세 김영숙 씨는 헬스장에서 알게 된 남성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운동 후 커피를 마시는 정도의 사이였죠. 어느 날 오후 3시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오늘 저녁 운동 가시나요? 김 씨는 그 순간 심장이 뛰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왜 문득? 그리고 나를 생각했다는 게 무슨 의미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운동 후 평소보다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 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자주 생각나요. 운동할 때도 일할 때도 문득문득. 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문자가 효과적인 심리적 이유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호혜성의 원리 레시프라시티 프린서펄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도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문득 내 생각이 나서라는 문자는 바로 이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 사람이 일상 중에 나를 떠올렸구나. 그럼 나도 이 사람을 생각해야겠다. 50세 박미경 씨의 경험담입니다. 처음 그 문자를 받았을 때는 그래. 고마워라고 가볍게 답장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저도 그 사람이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뉴스를 보다가 아, 이 사람도 이럴 때 나를 떠올렸구나 싶더라고요. 이 문자를 보낼 때의 포인트입니다. 첫째, 진짜 문득 떠올랐을 때 보내세요. 계산해서 보내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둘째, 말줄임표를 활용하세요. 완성된 문장보다 미완성 문장이 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셋째, 너무 자주 보내지 마세요. 문득이 매일이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후속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세요.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그 같은 식으로 일상적인 대화로 연결하면 부담이 덜합니다. 문득 내 생각이 나서의 한 문장은 당신이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았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입니다. 3. 점심 뭐 드셨어요?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점심 뭐 드셨어요? 이 문자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43세 정미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가 했어요. 근데 매일 점심시간마다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건 점심 메뉴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나를 챙기고 싶은 거구나. 맞습니다. 이 문자의 진짜 의미는 점심 메뉴가 아닙니다. 첫째,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보인다는 신호입니다. 점심은 누구나 먹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을 궁금해한다는 것, 그게 특별함입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일 있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아니요, 별일 없어요 라고 답할 겁니다. 특별한 일은 자주 생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점심 뭐 드셨어요? 는 다릅니다.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비빔밥 먹었어요. 회사 식당에서 먹었어요. 바빠서 거르고 샌드위치만 먹었어요. 이렇게 사소한 대화가 쌓이면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둘째, 건강에 대한 은근한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점심 뭐 드셨어요? 라는 질문 속에는 제대로 식사하셨나요?
건강 챙기고 계신가요? 라는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이런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데이트나 멋진 선물이 설렜다면 이제는 이런 일상적인 관심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49세 한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결혼 20년 동안 제 점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알아서 먹겠거니 하죠. 근데 최근에 알게 된 분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문자를 보내요. 점심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처음엔 귀찮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문자가 기다려져요. 누군가 나를 챙기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니까요. 셋째, 규칙적인 관심의 패턴을 만듭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오는 문자. 이게 습관이 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화 컨디셔닝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자극이 반복되면 그 시간 자체가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되는 거죠. 오후 1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고 그 문자가 오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46세 오선희 씨는 회사 협력업체 직원과 업무상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업무 관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직원이 점심시간마다 점심 드셨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업무 차원의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똑같은 시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 씨의 답장에 따라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바빠서 못 먹었어요 라고 하면 그럼 안 되는데요. 간단하게라도 드셔야죠 라고 걱정하고 샐러드 먹었어요 라고 하면 건강 챙기시네요. 좋으신데요? 하며 칭찬했습니다. 오 씨는 점점 그 문자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지금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문자의 변형 버전들도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하셨어요? 마이너스 아침 일찍부터 당신을 생각했다는 의미.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마이너스 저녁 시간까지 계획하며 당신을 떠올린다는 의미. 커피 한잔 하셨어요? 마이너스 작은 휴식까지 챙기는 세심함 보낼 때 주의할 점입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보내세요. 불규칙하면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답장에 진심으로 반응하세요. 김치찌개 먹었어요 라고 하면 와, 맛있겠다. 어디서 드셨어요? 저도 좋아해요 같은 반응을 보여주세요. 셋째, 때로는 조언도 곁들이세요. 바빠서 못 먹었어요 라고 하면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간단하게라도요 하며 걱정을 표현하세요. 점심 뭐 드셨어요? 이 한 문장에는 당신의 일상이 궁금해요. 당신의 건강이 걱정돼요. 당신을 매일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4.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이 문자를 받으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45세 윤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추웠어요. 코트를 입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문자를 보고 바로 코트를 챙겼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문자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이 문자가 특별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라는 말 속에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돌보고 남편 챙기고 부모님 모시고 정작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누군가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라고 말해주면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옷 따뜻하게 입어라 하시던 그 따뜻함이 떠오르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돌봄 욕구 케어 니드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간은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지친 중년 여성들에게 이 욕구는 더욱 강합니다. 둘째, 실용적인 배려입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같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따뜻하게 입으세요는 실용적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조언이죠. 그리고 이 조언을 따를 때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생각납니다. 코트를 입으며 그 사람 말대로 따뜻하게 입니래. 목도리를 두르며 그 사람이 걱정했으니까 장갑을 끼며 그 사람 생각에 챙겼네.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셋째,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바로 그날 아침에 보내는 문자입니다. 미리 보내도 안 되고 늦게 보내도 안 됩니다. 딱 그날, 딱 그 시간에 보내야 효과적이죠. 이건 상대방이 날씨를 체크하고 당신을 생각하고 문자를 보냈다는 증거입니다. 즉, 계획된 관심이 아니라 실시간 관심이라는 거죠. 실제 사례입니다. 52세 김정숙 씨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죠. 어느 겨울날 아침 뉴스에서 한파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영하 10도래요. 목도리 꼭 하시고 손도 시릴 테니 장갑도 챙기세요. 김 씨는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입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도리와 장갑까지 언급한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세심하게 나를 생각했을까? 김 씨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문자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등산 모임에서 그 남성을 다시 만났을 때 김 씨는 그날 문자 고마웠어요. 덕분에 따뜻하게 입고 나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 자꾸 생각나요. 추운 날엔 괜히 걱정되더라고요. 지금 두 사람은 매주 함께 등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문자의 변형 버전들입니다. 비 온대요. 우산 챙기세요. 마이너스 실용적이면서도 세심한 배려. 미세먼지 나쁘대요. 마스크 하세요. 마이너스 건강까지 챙기는 관심. 길 미끄러울 텐데 조심히 다니세요. 마이너스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 보낼 때의 포인트입니다. 첫째, 실제로 날씨가 안 좋은 날에만 보내세요. 맑은 날 따뜻하게 입으세요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옷 따뜻하게보다는 코트 챙기시고 패딩 입으세요 같이 구체적인 게 더 진심 어리게 들립니다. 셋째, 아침 일찍 보내세요. 출근 시간 전에 받아야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상대방이 챙겼어요 하고 답장하면 다행이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이 한 문장에는 당신이 춥지 않기를, 건강하기를, 안전하기를 바라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5.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저녁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이 질문을 받으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48세 이경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20년 동안 제 하루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밥 먹었어? 는 물어도 무슨 일 있었어? 는 안 물어봐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분이 매일 저녁 이 질문을 해요. 처음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별일 없는데.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 사소한 일도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정말 들어주는 게 느껴졌어요. 이 질문이 특별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실이 아니라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뭐 했어요? 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뭐 했어요? 는 행동을 묻는 질문입니다. 회사 갔다가 집에 왔어요로 끝날 수 있죠. 하지만 무슨 일 있었어요? 는 경험과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상사한테 칭찬받아서 기분 좋았어요. 동료하고 다퉈서 속상했어요. 별일 없었는데 왠지 허전했어요. 같은 감정적 대답을 유도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죠. 이 질문은 바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둘째, 진심으로 듣겠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으면 대답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5분, 10분, 때로는 30분씩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죠.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내겠다는,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50세 박선영 씨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엔 별일 없었어요 라고 짧게 답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며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회사에서 있었던 일, 점심 먹으며 느꼈던 것들, 퇴근길에 본 풍경.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분은 끝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힘드셨겠어요. 재밌었겠네요. 하며 공감해 주셨죠. 셋째, 일상의 공유를 통해 친밀감을 쌓습니다. 매일 하루의 일을 나누다 보면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런 일상의 공유가 쌓이면 두 사람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일상을 함께하는 사이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개방 셀프 마이너스 디스클로저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친밀감의 기초라는 거죠.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46세 조미경 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용기는 없었죠. 그런데 회사 프로젝트로 협업하게 된 남성이 매일 저녁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었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요? 그래서 조 씨는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점심 먹으며 느낀 것, 퇴근길에 본 노을.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분은 하나하나 다 들어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 씨는 그분에게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낮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건 저녁에 이야기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물었답니다. 요즘 매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좋지 않으세요? 조 씨는 네, 정말 좋아요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연인 관계입니다. 이 질문의 변형 버전들입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요? 마이너스 더 직접적으로 감정을 묻는 질문. 오늘 힘든 일 없었어요? 마이너스 어려움을 먼저 걱정하는 질문.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마이너스 긍정적인 것을 찾아주는 질문할 때의 포인트입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물어보세요. 규칙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둘째, 답변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거나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지 마세요. 셋째, 공감해주세요. 힘드셨겠어요. 기쁘셨겠네요. 잘하셨어요. 같은 반응을 보여주세요. 넷째, 기억해주세요. 며칠 후 그때 말씀하신 그 일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이 한 질문에는 당신의 하루가 궁금해요. 당신의 감정이 중요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라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66.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저녁 시간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이 문자를 받으면 당신의 심장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49세 최은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만 주고받다가 갑자기 통화하자고 하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왜? 무슨 일이지? 목소리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죠. 그리고 설레요. 이 문자가 특별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계의 단계를 한층 높이는 신호입니다. 문자는 비대면 소통입니다. 얼굴도 안 보이고 목소리도 안 들리죠. 편하긴 하지만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다릅니다.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감정의 미묘한 떨림까지 전달됩니다. 훨씬 더 친밀한 소통이죠. 통화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우리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라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밀도 상승 인터머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소통 방식도 더 직접적이 되는 거죠. 둘째, 당신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묻는 것은 배려입니다. 갑자기 전화를 걸지 않고 먼저 시간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죠. 이것은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함부로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메시지입니다. 47세 김미영 씨의 경험담입니다. 예전 남자친구는 아무 때나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바쁜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요. 그게 참 불편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만난 분은 항상 먼저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 작은 배려가 정말 좋더라고요. 셋째, 더 깊은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통화를 제안합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라는 문자는 문자로는 부족해요.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라는 의미죠.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중요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걸까?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51세 박정혜 씨는 동창회에서 만난 옛 친구와 한 달 넘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고 가끔 옛날 추억을 이야기했죠. 어느 날 저녁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박 씨는 심장이 쿵했습니다. 한 달 넘게 문자만 하다가 처음으로 통화하자는 제안이었으니까요. 네, 괜찮아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생각나. 문자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날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이야기, 지금의 마음, 앞으로의 바람. 문자로는 나눌 수 없었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문자의 변형 버전들입니다. 잠깐 목소리 듣고 싶은데 지금 괜찮으세요? 마이너스 더 직접적인 표현. 통화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마이너스 구체적인 이유 제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5분만요. 마이너스 시간 한정으로 부담 줄이기 제한할 때의 포인트입니다. 첫째, 먼저 문자로 물어보세요. 갑자기 전화하지 말고 시간이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둘째, 상대방이 괜찮아요 라고 답하면 바로 전화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긴장이 풀립니다. 셋째, 통화 시작할 때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먼저 감사 인사를 하세요. 넷째, 통화 내용은 진지하되 너무 무겁지 않게.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같은 가벼운 시작이 좋습니다.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이 한 문장에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목소리로 직접 소통하고 싶어요. 우리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싶어요라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7. 그 얘기 듣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대화 중에 상대방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 얘기 듣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이 한마디를 들으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50세 서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만 궁금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과가 뭐야?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분은 달랐어요. 내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어떻게 느꼈어?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감정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 질문이 특별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실이 아니라 감정을 궁금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궁금해합니다. 승진했어요? 시험 붙었어요?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이런 질문들이죠. 하지만 어떻게 느꼈는지를 묻는 것은 다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사실이 아니라 감정을 궁금해하는 거죠. 승진 발표를 기다리며 얼마나 떨렸을까? 시험 보기 전에 얼마나 불안했을까? 프로젝트 진행하며 어떤 어려움을 느꼈을까? 이런 감정을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심입니다. 둘째,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 사람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묻는 것은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싶어. 내가 경험한 그 순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싶어라는 의미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적 이해 EMPATHIC understanding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는 노력이죠. 셋째,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느꼈어?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솔직한 감정들을 판단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시작입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48세 이수진 씨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대단해.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했어? 하지만 최근 알게 된 한 남성은 다르게 물어봤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어? 힘들 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떻게 견뎠어? 이 씨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밤에 혼자 울기도 했고요. 근데 팀원들이 믿어줘서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남성은 조용히 들어주고 정말 힘들었겠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그날 그 남성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보는구나. 이 질문의 변형 버전들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견뎠어? 마이너스 과정에 대한 관심. 그 순간 무슨 생각했어? 마이너스 내면의 생각까지 궁금해하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어때? 마이너스 현재의 감정까지 이어가기. 질문할 때의 포인트입니다. 첫째, 진심으로 궁금해하세요. 형식적으로 묻지 마세요. 상대방은 진심을 알아챕니다. 둘째,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공감해주세요. 정말 그랬겠다, 힘들었겠다, 기뻤겠다 같은 반응을 보여주세요. 넷째, 비슷한 경험을 나누세요.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며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면 두 사람의 유대감이 더 깊어집니다. 그 얘기 듣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이 한 문장에는 당신의 감정이 중요해요. 당신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라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8. 그때 말씀하신 거 계속 생각나요. 며칠 전 나눴던 대화. 그때 말씀하신 거 계속 생각나요.
이 문자를 받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47세 조은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 후에 그때 말한 그 영화 궁금해서 봤어요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 말을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다니. 이 문자가 특별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억의 힘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특별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부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며칠 전, 일주일 전, 심지어 한 달 전 이야기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라는 표현은 나는 당신의 말을 소중히 여겨서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주의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만 기억합니다. 당신의 말을 기억한다는 것은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둘째, 계속 생각한다는 표현입니다. 기억해요가 아니라 계속 생각나요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기억해요는 한 번 떠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나요는 반복적으로 떠올린다는 뜻이죠. 그 사람 말이 자꾸 떠올라. 일하다가도 걷다가도 커피 마시다가도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당신이 그 사람의 일상 속에 계속 존재한다는 뜻이죠. 셋째, 존중의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다시 언급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당신이 한 말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52세 김정혜 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가끔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차를 마시며 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엄마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에요. 병원 모시고 다니는데 정작 당신은 건강하시다고만 하시니. 남성은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라고 답하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2주 후 그 남성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어머님 건강 계속 생각났어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김 씨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2주 전의 짧은 대화를, 그것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기억하고 있다니. 감동했어요. 제 가족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지금 두 사람은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문자의 변형 버전들입니다. 저번에 추천해 주신 그거 해봤어요. 마이너스 실행까지 했다는 표현. 그때 하신 말씀 덕분에 용기 났어요. 마이너스 영향을 받았다는 고백. 그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마이너스 계속 관심 있다는 표현. 보낼 때의 포인트입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그거가 아니라 그때 말씀하신 제주도 여행 이야기 같이 구체적으로. 둘째, 너무 오래된 이야기는 피하세요. 6개월 전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가 적당합니다. 셋째, 단순히 기억한다는 것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도 함께 전달하세요. 생각해봤는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같은 식으로요. 그때 말씀하신 거 계속 생각나요. 이 한 문장에는 당신의 말이 중요해요. 당신이 자주 생각나요. 당신을 존중해요라는 3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9. 지금 혹시 쉬고 있어요? 평일 오후 혹은 주말 낮. 지금 혹시 쉬고 있어요? 이 문자를 받으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45세 윤선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질문이 묘하게 설레요. 지금 뭐 해요? 보다 더 부드럽고 바쁘세요? 보다 더 배려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쉬고 있다고 답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이 질문이 특별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상태를 먼저 체크합니다.
지금 뭐 해요? 라고 물으면 직접적입니다. 하지만 쉬고 있어요? 는 좀 더 부드럽죠. 이 질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봅니다. 첫째, 지금 바쁜가? 둘째, 편안한 상태인가? 만약 바쁘면 아니요, 지금 일 중이에요 라고 답할 수 있고, 쉬고 있으면 네, 쉬고 있어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대화를 이어갈지 말지를요. 둘째, 은근히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입니다. 지금 쉬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 후, 그럼 잠깐 통화할까요? 커피 한잔 할래요? 산책 같이 갈래요? 그 같은 제안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은근한 제안인 거죠. 셋째, 상대방의 일상 리듬을 알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평일 오후 3시쯤 지금 쉬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의 일과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이면 회의가 끝났을 텐데, 이 시간이면 점심 먹고 잠깐 여유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일정을 생각하며 문자를 보낸다는 것, 그것이 관심의 증거입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49세 박미선 씨는 요가 수업에서 만난 남성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2시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혹시 쉬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강 산책하려는데 괜찮으시면 함께 가실래요? 박 씨는 그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함께 산책하자는 제안. 이건 단순한 운동 친구가 아니라는 신호였죠. 네, 좋아요 라고 답장을 보냈고 두 사람은 그날 오후 한강에서 3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커피도 마시고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 질문의 변형 버전들입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마이너스 좀 더 직접적인 표현. 혹시 지금 바쁘세요? 마이너스 반대로 물어보기. 지금 잠깐 여유 있으세요? 마이너스 부드러운 표현. 질문할 때의 포인트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쉴 만한 시간을 골라서 보내세요. 출근 시간이나 업무 시간은 피하세요. 둘째, 쉬고 있다고 답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제안을 이어가세요. 그럼 전화 괜찮아요? 잠깐 만날 수 있어요? 그 같은 식으로요. 셋째, 만약 바빠요라고 답하면 그럼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일 잘 마무리하세요 하며 배려를 보여주세요. 지금 혹시 쉬고 있어요? 이 한 문장에는 당신의 시간을 존중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당신의 일상을 알고 있어요. 라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0. 내가 웃는 모습이 떠올라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온 문자. 내가 웃는 모습이 떠올라서. 이 문자를 받으면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51세 최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사람이 나를 떠올릴 때 웃는 모습을 떠올린다니. 그것도 그냥 생각난 게 아니라 웃는 모습이 특별히 떠올랐다니. 그게 너무 설렜어요. 이 문자가 가장 강력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이미지를 언급합니다. 내가 생각나서가 아니라 내가 웃는 모습이 떠올라서입니다. 구체적인 이미지, 특정한 순간, 그 사람의 특별한 표정. 이런 디테일이 진심을 전달합니다. 웃는 모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한 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매력적인 순간. 나는 당신이 행복할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이런 의미죠. 둘째, 말줄임표의 마법입니다. 웃는 모습이 떠올라서 뒤에 말줄임표. 완성되지 않은 문장. 받는 사람은 스스로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떠올라서. 뭐? 연락하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행복했어? 이렇게 상상하는 과정이 설렘을 만듭니다.
셋째, 감성적이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같은 직접적인 고백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초기에는요. 하지만 웃는 모습이 떠올라서는 다릅니다. 감성적이지만 가볍고 로맨틱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내 웃는 모습을 떠올려?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48세 한미경 씨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한 달째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주 모임에서 내가 웃으며 책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오늘 하루는 어때? 한 씨는 그 문자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웃으며 책 이야기하던 모습? 구체적으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씨는 그날 저녁 거울을 보며 웃어봤습니다. 내가 웃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다음 모임에서 두 사람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눴고 모임이 끝난 후 따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웃을 때가 가장 예뻐. 그래서 자꾸 웃게 만들고 싶어. 한 씨는 그날 그 남성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자의 변형 버전들입니다. 오늘 내 웃는 얼굴이 계속 생각나 마이너스 더 직접적인 표현. 웃을 때 정말 예쁘더라 마이너스 칭찬 포함. 그때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 마이너스 과거의 특정 순간 언급. 보낼 때의 포인트입니다. 첫째, 정말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때만 보내세요. 거짓은 들통납니다. 둘째,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세요. 지난주 카페에서 그때 그 이야기할 때 같은 식으로요. 셋째, 말줄임표를 활용하세요. 완성된 문장보다 상상의 여지를 남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이 문자 후에는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세요. 오늘은 어때? 요즘 잘 지내? 같은 식으로요. 내가 웃는 모습이 떠올라서. 이 한 문장에는 당신의 행복한 모습을 기억해요. 당신이 자꾸 생각나요. 당신이 특별해요라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년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자 TOP10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10가지 문자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진심입니다. 화려한 수사도 거창한 표현도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어요? 마이너스 일상을 챙기는 관심. 문득 내 생각이 나서 마이너스 무의식적인 끌림. 점심 뭐 드셨어요? 마이너스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마이너스 보호하고 싶은 마음.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마이너스 감정을 궁금해하는 관심.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마이너스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그 얘기 듣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마이너스 깊이 이해하고 싶은 의지. 그때 말씀하신 거 계속 생각나요. 마이너스 기억하고 있다는 존중. 지금 혹시 쉬고 있어요? 마이너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바람. 내가 웃는 모습이 떠올라서 마이너스 행복한 모습을 기억하는 마음. 이 모든 문자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중요해요. 당신이 특별해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중년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 진심 어린 배려,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한 거죠.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배운 문자 중 하나를 보내보세요. 진심을 담아서요. 그리고 여성분들, 혹시 이런 문자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 내어 대답해 주세요. 인생의 후반부, 이제는 솔직해질 때입니다.
좋으면 좋다고, 설레면 설렌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문자 한 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관계, 따뜻한 사랑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